안녕하세요. 차블휘 멘토입니다. 지금은 선언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할 시간인데, 현재까지 명제 연결사 중에서 부정과 연언을 설명했어요. 그것들의 추론 규칙도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그 사용법을 알려드렸죠. 이제는 선언이라고 하는 명제 연결사의 도입 규칙과 제거 규칙을 알아봐야 하는데, 먼저 선언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지금 방송 되고 있고, 이제 설명 시작해 볼게요. 선언은 영어로 말하는 declaration이 아니고요. 두 가지 명제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 선언. 여기서 선은 선택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가래의 선자입니다. 가래의 선자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명제 중 하나를 고른다는 의미입니다. 논리적 오어라고도 이야기하고 논리합의라고도 불러요. 왜 논리고비랑 논리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는 여기선 다루지 않을게요. 궁금하시면 위키백과나 다른 인터넷 자료로 논리곱과 논리합의 정확히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린에서의 이름 5라고 나와 있죠. 또는입니다. 또는 기호로는 이 쐐기 모양의 기호를 쓰는데 위에서 우리가 배웠던 연원과 방향이 반대예요. 이것을 5라고 읽거나 또는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기에서는 역 비큼표 쓰고 5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명제 P, Q가 주어져 있을 때 선언이 의미하는 바는 즉 P 또는 Q라는 명제는 P이거나 Q이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잠깐 조심해야 하는 점을 설명할게요. P이거나 Q이다 라는 꼴의 문장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는 P만 참이거나 Q만 참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P와 Q가 모두 참여도 괜찮고 아니면 P만 참여도 괜찮고 Q만 참여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즉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둘 다 참여일 필요는 없는데 둘 중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의미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입 규칙과 제거 규칙을 알아봐야겠죠? 도입 규칙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 P 또는 Q라는 합성 명제, 복합 명제를 어떻게 우리가 도출하는지, 증명하는지 알려주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합성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선언문을 증명하는 방법을 도입 규칙에서 알려주고 제거 규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어떤 선언문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선언을 바탕으로 다른 명제를 어떻게 도출하는지 알려주는 규칙인 거예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P에서 P 또는 Q가 도출된다. 5어라고 썼고 그 다음에 in L이라고 쓰여 있는데 L과 R은 각각 왼쪽 오른쪽을 의미하고 in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insert를 얘기해요. insert. 삽입한다는 뜻입니다. 즉 왼쪽 삽입이란 뜻이고 오른쪽 삽입이란 뜻이에요. 각각 그런 의미를 갖는데 그러니까 왼쪽에 집어넣어라, 오른쪽에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P를 어디에 집어넣느냐? 선언의 왼쪽에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P가 참임을 증명했다면 그 증명을 이용해서 P 또는 Q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P라는 명제는 이 선언의 왼쪽에 있습니다. Q가 참일 때 앞에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P 또는 Q가 참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단 이때 Q가 위치한 곳은 선언 기호의 오른쪽입니다. 왼쪽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른쪽 삽입이란 말을 넣었죠. 오른쪽에 넣으란 얘기니까. 여기까지가 도입 규칙이고 제거 규칙을 본 다음에 제가 둠 이맥스에서 이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P 또는 Q이다 라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P이거나 Q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 P면 R이다. 그리고 Q이면 R이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가 참이거나 Q가 참인 겁니다. 둘 다 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우를 나눈 겁니다. 뒤에 경우에 따른 증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거 규칙의 내용을 보시면 이게 왜 경우에 따른 증명인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P와 Q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참이잖아요. 그래서 P가 참인 경우를 생각해보고 Q가 참인 경우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첫째, P가 참인 경우. P가 참일 때 R가 참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근데 확인해보니까 P이면 R이다가 성립한대요. 즉, P일 때 R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Q일 때 R가 성립한지 또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참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P가 참이든 Q가 참이든 어쨌든 R는 참이 된다. 따라서 R는 참이다. 이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좀 들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생각한 예는 이거였어요. 제 이름이 차불휘인데 차불휘는 늦게까지 작업을 하든가 늦게까지 논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차불휘가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차불휘가 늦게까지 일을 하면 차불휘는 늦게 자요. 그리고 차불휘가 늦게까지 일을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늦게까지 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차불휘가 늦게까지 노는 경우 그때에도 차불휘는 늦게 자요. 따라서 여기까지의 추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차불휘는 늦게 잔다는 얘기죠.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선언의 제거 규칙을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채팅창을 보니까 셰디님이 다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 해설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중반 정도 나갔고 함의라는 내용도 이제 다뤄야 하고 동등까지 다뤄야 해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도 고등학교 수학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사실 무의식적으로 이런 내용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런 논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명시적으로 선언, 함의, 동등, 논리곱, 논리곱은 연언이었죠. 연언, 부정 같은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논리 전개를 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하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결국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런 추론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다시 해설을 계속 이어서 할게요. 이제 코드를 봐야겠죠? 그 전에 5어 일림이라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림이라는 것은 eliminator 또는 elimination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거를 의미해요. 제거입니다. 제거. 그래서 5어 일림이라는 것을 제거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eliminator.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면 좋겠죠? 자, 왼쪽 삽입의 예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P, Q가 명제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P가 참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보이고 싶은 바는 무엇이냐면 P 또는 Q가 참이라는 증명입니다. 그 증명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써야겠죠? 이번에는 오른쪽 삽입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삽입이란 건 별 뜻 없어요. 그냥 그 어떤 명제를 선언의 어느 곳에 넣고 싶은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P의 증명이 아니라 Q의 증명.
Q의 증명 HQ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을 바탕으로 P 또는 Q가 참임을 증명하는 게 두 번째 정리의 목표입니다. 해봐야겠죠? 자, 근데 어렵지 않아요. 지금 아래 맥락을 보시면 우선 P와 Q는 명제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PQ는 명제라고 주어져 있고, HP는 P가 참임을 보이는 증명이에요. 우리는 무엇의 증명을 만들어야 하냐면 P 또는 Q가 참이라는 증명을 만들어야 해요. 즉 선언의 증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or in L을 써야겠죠. 이게 주어진 명제 증명을 왼쪽에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주어진 명제를 왼쪽에 집어넣어라.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집어넣는 것은 명제가 아니라 명제의 증명이죠. 그래서 P를 쓰시면 안 되고 HP를 쓰셔야 합니다. 자, 이해가 가셨을까요?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거는 P가 참이거나 Q가 참이라는 진술이에요. 근데 우리는 P가 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HP라는 증명이 있으니까. HP가 P는 참임을 보여주니까 그러면 P 또는 Q이다 라는 합성 명제가 참이라는 걸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어떤 걸 써야 하냐면 or in L을 써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HP라는 증명을 바탕으로 P라는 명제를 선언의 왼쪽에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 경우는 어떨까요? in L이 아니라 in R라고 쓰고 HQ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Q의 증명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건 P 또는 Q이다 라는 합성 명제예요. 이 합성 명제에서 우리는 이미 오른쪽에 참임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 명제를 증명할 수 있죠. 이때는 or in R를 써주시고 그 da음에 Q의 증명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입 규칙 자체는 고등학생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지 지금 학생들이 낯설어 하는 건 린 같은 증명 보조기의 컴퓨터 증명 보조기라는 컴퓨터 언어인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증명 보조기의 언어가 낯선 거지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 자체가 낯설다고 느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렇고 자, 그러면 제거 규칙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제거 규칙. 그 전에 한번 각각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or in L과 or in R의 유형. 이거 보시면 아직은 보편 양화사 설명 안 드렸지만 이거 그냥 의존 함수형의 화살표를 그 보편 양화사라는 이 모든 무엇에 대하여라는 표현으로 바꿔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냐면 제가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PQ가 명제 유형 3개에 속할 때 그 말은 PQ가 명제란 뜻이에요. P가 참이면 P 또는 Q도 참이다 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엔 P가 아니라 Q가 참인 경우 각각 성립하죠. 그러니까 or in L 그리고 in R의 각 유형은 제가 쓴 바와 같습니다. 의존 함수 유형인 거 보이시죠? 왜냐하면 첫 번째 정의역은 둘 다 프롭인데 프롭에 집어넣을 안에 두 가지 정의역이 있네요. 예, 프롭에 집어넣을 두 유형 PQ 두 명제죠. 두 명제 PQ의 값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유형이 바뀌니까 이해 가시죠? 예.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다음 보면 제거 규칙을 써야겠죠? or 밀림 ex는 얘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써야 하는 게 PQ가 명제이고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 그냥 똑같이 쓰면 돼요. R도 여기 좀 추가해줘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은 이번엔 P나 Q가 아니라 P 또는 Q라는 합성명제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HPR라고 쓸 건데 이건 뭐냐면 P면 R이다 라는 조건문의 증명이에요. 그 다음 HQR라고 하는 것도 쓸 건데 이거는 Q이면 R이다 라는 조건문의 증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R가 참이라는 거예요. 자, 맥락을 한번 볼까요? 아래 보시면 PQR가 명제라고 나와 있죠? 이렇고 그 다음에 H는 P이거나 Q이다 라는 명제의 증명이에요. 그 다음에 HPR와 QR는 각각 P가 참인 경우, Q가 참인 경우, R가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조건문의 증명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가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R가 참임을 어떻게 보일까요? 우선 제거 규칙을 사용해야겠죠? 제거 규칙을 쓴 다음에 입력해야 하는 인수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아닌가 보네요. 잠깐만요. 세 가지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인수를 여기에 집어넣어야 하는지 잘 설명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얘기해서 지금 암시적 인수를 린이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마 인수 하나를 좀 명시적으로 써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괜찮은 것 같죠? 맨 처음에 들어가야 하는 인수는 선언의 증명입니다. 즉 또는의 제거자는 일단 첫째로 어떤 선언의 증명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집어넣은 H라는 것은 P 또는 Q이다 라는 선언이죠. 선언의 증명이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P가 참인 경우예요. P가 참인 경우에 R가 참임을 보여야 하고 다음은 Q가 참일 때 R도 참임을 보여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의 원래 증명 목표는 여기 나온 것처럼 R이니까 R라는 명제가 참임을 보여야 하는 거였죠. 그 다음은 쉽습니다. 자, P이면 R이다 라는 조건문의 증명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는데 만들 수 있죠? 어디 있냐? HPR라는 게 있죠? 이거 그냥 집어 넣으시면 돼요. HPR. 다음. 자, Q이면 R이다 라는 조건문의 증명. 그거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만든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HQR라는 조건문의 증명이 있죠. 그래서 HQR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R의 증명이 끝납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면 이번 영상은 끝날 것 같아요. 5월 1님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PQR가 암시적 인수, 즉 린이 알아서 이 인수들을 채워줘요. 우리가 이 인수들을 직접 넣을 필요 없이 린이 암시적 인수가 뭔지를 추론해준다. 단 충분한 맥락이 있어야 린이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아까는 그게 안 된 거였고요. 어쨌든 PQR라는 세 가지 명제를 인수로서 받은 다음에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건 이거죠. 첫째, P이거나 Q이다. 이거 가정이에요. 증명해야 하는 목표는 아니고 P이거나 Q이다가 참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괄호를 한번 쳐야겠어요. P면 R이다가 참이며 Q이면 R이다도 참이면 우리가 R를 결론으로 내릴 수 있다. 되죠? 린이 오류 메시지를 내보내지 않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지금 세 가지 명제 PQR에 대하여 P와 Q 중 그러니까 P와 Q 중 적어도 하나는 참이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R가 언제나 성립하면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R라는 명제가 참임을 밝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메시지를 보시면 여기선 또 이렇게 쓰여 있죠. 정보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세 명제 PQR에 대하여 P면 Q, 잠깐만요. P이거나 Q이다가 참이면, 즉 P가 참이거나 Q가 참이면, 그리고 P면 R에다가 참이고
Q이면 R에다도 참이면 R은 참이다라는 뜻이에요. P가 참인 경우든 Q가 참인 경우든 R는 참이죠. 그렇죠? R가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R는 그냥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언은 여기서 끝나요. 선언에 대한 설명은 끝나고 이제 제가 밥을 먹어야 돼요. 저녁을 먹어야 돼서 함의랑 동등은 이따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녹화는 여기서 끊고 실시간 방송 잠깐 할게요. 녹화는 여기서 끊겠습니다.